안녕하세요. 오늘 셀트리온이 0.31 상승, 강보합권, 헬스케어가 0.80 하락, 제약이 0.3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이 오늘 61선 위에서 안착을 했어요. 이평선상 기준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61선과 5일선이 만났거든요. 지지가 강해요.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곧바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61선, 녹색 이동평균선을 제끼겠죠? 그래서 이평선상의 그 투자 심리상으로는 뭐 투심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51만 3천 주. 거래량이 좀 동반되진 않았죠. 괜찮습니다.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정말 높은 상황에 있죠. 그쵸?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올, 조금 덜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거래량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나이키의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키의 모양. 여기도 나이키죠? 이 나이키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차트가 과거 차트를 좀 참고해 보면 이때처럼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언제냐고 하면 작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여기 저점권 한번 찍었거든요. 찍고 상승했죠. 그리고 박스권 얼마 안 되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쭉 고점권 바로 돌파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점권 형성하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얼마 기간 좀 그리겠죠. 그렇게 길게 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을 뚫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또 한 번 또 과거 한번 볼게요. 2020년 3월 요때 한번 저점 찍고 그리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쭉 상승 나왔어요. 보이시죠? 상승 나오고 얘는 박스권을 2달 가까이 그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고점 뚫으면서 빵! 이 정도 2달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요거보다 좀 짧을 것 같기도 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지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 미래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12만 2,401주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저는 국내 공매도 몸통, 외국계 창구를 이용한 몸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12만 2,401주가 들어왔어요. 먼저 이거를 좀 한번 경우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외국계가 진짜 외국계가 친 거예요, 공매도를.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비랑 상태로 인해서, 빌황 사태로 인해서 지금 투자은행들이 지금 자금난에 조금 일시적으로 시달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노무라, 그리고 CS,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는 좀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UBS 이런 애들이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철수할 수도 있겠죠. 숏을 쳤던 물량을, 공매도 쳤던 물량을. 첫 번째.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계 창구는 특히 외국인 증권사는 투자은행들은 수익을 철두철미하게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원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셀트리온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숏을, 공매도를 쳤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먼저 생깁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절대 수익을 위한 공매도가 아닙니다. 다른 공매도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외국계에서 진짜 현물 매수를 한 거예요.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보고 잘 갈 것 같아.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걸로 보고 있죠.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국내 이제 몸통, 이제 공매도 몸통이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는 거죠. 외국계가 치는 거예요. 국내 기관들을 대신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쉬워질 것 같지 않다. 왜? 얘네가 도와주고 싶어도 얘네도 지금 자금난에 봉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없어, 가야 돼. 니네 더 이상 못 도와줘. 나 지금 갚아야 돼. 알겠지? 하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나오는 부분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무엇이 됐던 첫 번째 이유가 됐던 두 번째 이유가 됐던 세 번째 이유가 됐던 그 근저에는 2021년도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1991주, 그리고 신한은 46,000주. 이게 오늘도 파란불로 열일을 했어요. 오늘 셀트리온 보도자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전문 경영인 조직위원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 단행, 소유 경영 분리 원칙 따라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젊은 리더십 표방, 2030년까지 글로벌 10위권 진입, 비전 2030 초석 따지기. 셀트리온은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후성 대표이성을 필두로 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향후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내부 전문가들을 승진시켜 젊은 리더십을 표방한 조직 확립에 나섰다. 중국 법인에는 사장급 대표이사를 파견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중국 진출에 본격 재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생산관리 등 각 부문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인 혁신 업무 발굴에 역량에 집중하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제약사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중국 진출에 본격 재시동을 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임원 승진의 사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정말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사장, 중국 법인 대표이사의 윤정원 사장님, 중국 법인 대표이사의 오명근 지금 사장이 지금 내정됐는데, 사실 이 중국 법인 대표로 사장급을 파견한다는 거는요, 보낸다는 거는요, 명백하게 셀트리온에서 중국 시장을 지금 진출하겠다, 확실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같이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셀트리온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핵심 역량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전모를 보게 되면 이수영 신약연구본부장, 이분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의 부연구소장님이셨는데 이번에 전모로 승진했고 신약연구본부장, 이분 이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직함이. 그리고 상무로 박재희 허가본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셀트리온의 최연소 여성 임원입니다. 이제 임신하셔가지고 분만실에 아기 노러 갈 때까지 컴퓨터 노트북을 들고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했죠? 그분이 이제 상무로 진급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송수은 임상 운영 1 담당장, 이분도 상무로 진급을 하셨어요. 이분도 이름을 하나씩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를 진급한 사람들 나오는 거겠죠? 그 셀트리온 제약에도 이사 쭉 나왔는데,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셀트리온의 기업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왜 양적 분석은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품당 뭐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하면 산마, 기존 산마, 그리고 뭐 트룩시마, 램시마, 허즈마, 산마에 유플라이마, 그리고 레키노라, 이런 제품 경쟁력, 시장 규모,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 근저에 깔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제품들과 핵심 경쟁력과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임직원이 낸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국가도 사람이,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고 임직원도 정말 중요한 거죠. 3개월 뒤에 직원이 열심히 목숨 걸고 일을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1년치로 보면 사업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희한하게도 잘 안 바뀌어요. 그쵸? 주위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 진짜. 이런 거 있죠? 물론 바뀌기도 합니다. 엄청난 자기 혁명을 해서.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경영자하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질적인 요소, 그 부분을 좀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영상으로 먼저 하나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있는 셀트리온이 최초로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개발 및 허가 과정을 소개합니다. 홍보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잘 주목을 하시고 한번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는 임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보다 가격은 낮으면서 품질은 동등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접근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분야는 전문가들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새로운 분야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했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안전성하고 유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만 하거든요. 각 나라별로 가이드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거의 모험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많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라서 환자들이 저희 임상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임상이다 보니까 모든 프로세스가 거의 다 유럽에서 진행이 됐고 해서 대부분 직원들이 유럽 시간에 맞춰서 한 12시 정도까지 늘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또 낮에 나와서 일하는 팀, 밤에 나와서 일하는 팀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던 그런 극복 과정이 있었습니다. 허가 당시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문자로 만장일치래요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됐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고 많이 홀가분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뻤었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다 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큼 정말 기쁘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연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라는 보람과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임상에 참여한 할머니의 손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약을 맞고 할머니가 상태가 호전됐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개척하고 세계 최초로 승인을 이뤘다는 거에 큰 보람을 느꼈고요. 항상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당시에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문성을 갖춘 그 인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과 패기를 가진 저희의 능력 있는 직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의 정신, 파이오니어 정신을 가지고 달려왔고 그에 따라 우리의 오늘의 성공이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항체 신약의 개발 그리고 백신 제품의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잘들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셀트리온은 절대 오너만의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셀트리온은 임직원 모두의 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의 첫 번째 경쟁력은 바로 임직원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거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 이름 하나씩 보셨죠? 윤정원 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다른 부장님, 박재희 부장님이셨던 당시에 이런 분들이 최초의 셀트리온이 거의 초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왔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체크해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 수석 부서장이셨던 그 두 분이 중국 법인 대표로 간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 중국 법인의 사장급 대표 파견, 진출 제시동. 회사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아까 그 사장단 보이시죠? 윤정원 사장님, 오명근 사장님. 당시 수석 부사장님이셨죠. 두 분 다. 근데 이분들이 사장으로 승진을 하셨고 이분들이 중국 법인 대표로 셀트리온의 핵심 인력들이 간다.
이 중국 진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주주분들 중에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중국에 진출해서 기업들이 뭐 그냥 사실 진출했다가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아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들이 이제 신약을 향해서 결국 신약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쵸?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우리는 주주로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셀트리온 중국 사업 계열사 V셀 헬스케어 청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협력기로 한 데 따른 수순. 자, 그쵸? 명확하게 의도를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 개발 주역 3인방. 옛날 기사예요. 2019년 6월 14일 날. 오래됐죠? 이수영 산무, 램시마. 아셨죠? 보셨죠? 방금 전에. 권기성 산무, 허주마. 연구소장님이시죠? 부연구소장님이셨고요. 이제 신약 개발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수영 산무님은요. 그리고 임병필 이사, 트룩시마, 프로젝터 리더 활약. 사실 기업을 공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그리고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로서 알아본 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기업의 역사를 봐야 돼요. 왜? 사람이 잘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좋은 기업들, 그 DNA, 기업의 유전자, 도전과 혁신, 그리고 회사의 그리고 결과물이 끊임없이 지켜져 나가는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기사 중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시작은 인하대 의대안의 생명공학연구소였다. 열악했죠. 열악한 것 같아요. 이땐 열악했죠. 2003년 이곳에 모인 연구자들은 세포주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며 바이오 산업의 기초를 닦고 있었다. 2000년 초 당시 학계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다는 건 사실 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항체의 크기가 합성의약품의 1000배 이상으로 수준으로 큰데다 구조가 복잡해 오리지널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셀트리온이 있기까지 연구진들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셀트리온 내 3인박 연구 주역을 핵심 인재로 뽑고 있다.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 이수영 상무, 허주마 프로젝트 담당인 권기성 상무. 이때 이제 허주마 프로젝트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토룩시마 개발 책임인 임병필 이사 등이다. 이들 3인방 외에도 조명상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들이 오늘날 셀트리온의 성장 바탕이 됐다. 자, 이게 이제 옛날 인하대 의대 쪽이 초기에 셀트리온 연구소였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에 비하면 참, 그쵸? 램시마의 개발 주역으로 불리는 이는 현재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 부연구소장. 어저께 발령이 났으니까 과거에 이수영 상무다. 이수영 상무는 램시마 개발 파이프라인의 프로젝트 리더를 담당했다. 의약품의 초기 연구 및 후기 개발, 이후 허가 관여에서 필요한 연구 검증 데이터 등 전체적인 과제 진행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이 상무는 초기부터 램시마 프로젝트에 깊이 감여해 왔으며 이 상무의 지휘 아래 램시마 R&D 파이프라인은 4년 만에 개발에 성공을 거뒀다. 2012년 한국 식약처로부터 2013년엔 유럽, 2016년엔 미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아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른 성공이다. 이 상무는 셀트리온 연구소가 인하대 의대를 둥지를 튼 2003년부터 실험실에서 바이오 연구를 시작한 초기 멤버였다.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으로서 연구소에서만 약 17년 재직 중이며 백신, 비임상 연구, 신약 담당 등을 거쳐 현재는 부연구소장이자 직책은 연구지원 담당장이다. 한양대 화학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인하대 생물공학 박사를 졸업했다. 셀트리온 합류 전 녹십자에 몸담기도 했다. 이 셀트리온에서는 녹십자 이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 장신재 지금 사장님이시죠? 이분도 이제 연구소장님을 먼저 역임하셨는데 이분도 녹십자에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소장 상무, 연구소장님이시죠? 허주마 프로젝트 리더인 권기성 상무는 파이프라인을 끝까지 끌고 감으로써 허주마를 셀트리온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공을 세운 핵심 인물로 꼽힌다. 권 상무는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이며 연구를 총괄 연구소장직을 맡는 핵심 연구인력이다. 고려대에서 1996년 생화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녹십자 연구원 출신이며 권상무 역시 셀트리온 초창기에 입사해 13년째 셀트리온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권기선 상무는 연구개발본부 내에서 세심한 업무 스타일로 평이 나 있다. 직급을 막론하고 사원을 포함한 아래 직원들의 업무 관련 메일에 전체 메일까지도 꼼꼼히 답하며 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시밀러 초기 조명삼 박사 초빙, 장신세 사장 비롯 김종목, 조종문, 정순관, 권봉호 초기 연구진, 셀트리온의 바이오약품 연구 시작에 기여한 이로는 조명삼 박사가 꼽힌다. 셀트리온은 세계적 생명공학인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재직 중이던 조명삼 박사를 연구소에 초빙해 바이오약품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를 시작했다. 조명삼 박사는 서강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독일 프라이부크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친 국내 1세대 생명과학자다. 2015년 셀트리온에서 자리를 퇴임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장신재 연구재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이수영 전무님 이제 승진하셨죠. 이 기존 멤버가 지금 막강하게 자리를 버티고 우리 셀트리온에 현재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업 경쟁력, 우리가 제약바이오, 빅파마로 가고 있잖아요.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절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왜? 두뇌에 해당되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두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지난해 1조 8,491억 원의 최대 매출을 올린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바이오 신약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매출액이 1조 8,491억 원, 연구개발비가 무려 3,892억 원, 20.8%,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적수가 거의 없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그쵸? 연구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름들이 나와요. 볼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있어서 기업을 해부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장기간 오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결국 실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 핵심 경쟁력과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 그리고 바이오 베터, 그리고 영업력, 직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업 분석의 가장 또 다른 요소 하나는 바로 사람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조직은 생명공학연구소 산하, 연구개발본부와 임상개발본부, 신규 사업 담당, 기획 담당 및 케미컬 제품 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 연구 인력은 제품 개발 업무를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시진석 수석부사장, 장남이시죠? 장남. 그리고 연구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장인 권기성 정무. 그리고 부연구소장인 이수영 상무.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허가 담당장 박재희 위사. 그리고 임상개발본부장 이상준 수석부사장. 이분이 임상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임상운영관리 담당장 송수훈 이사, 이제 상무로 승진했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다 봤던 분들이죠. 이런 핵심 인력들이 우리 셀트리온을 핵심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직원이 우리 셀트리온이 튼튼하게 자기 회사,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주주로서 자, 우리 셀트리온을 끊임없이 전진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연구개발 인력 중 박사급 52명, 석사급 302명 등 총 645명의 석박사 출신의 전문 인력이며 이는 전체 연구 인력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도 그 부분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셨죠. 직원 그리고 연구 인력, 셀트리온에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늘 강조하셨죠. 그 부분. 연구 인력이 이탈하게 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 도태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석학에 꼽은 셀트리온이즘 저력,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 중증도 중심 환자 모집 성공 요인.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주가 유럽의약품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어낸 가운데 셀트리온의 성공 요인에 대해 최고 석학의 날카로운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석학이 이제 방영주 교수님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바이오의학 포럼에 나오셔서 이 셀트리온이즘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좀 좋은 부분이죠. 30일 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K 글록버스터 글로벌 포럼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키워드가 수차례 등장했다는 점이다. 방영주 교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다. 그는 글로벌 학술 정보기업 지난해 11월 논문 피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 연구자에 포함된 한국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4명 중 1명으로 최근 노벨 생리학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이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얘기라며 셀트리온은 루마니아 등의 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환자 등록 문제를 해결했다. 임상시험 도중 환자 등록이 늦어지면 3상이 종국적으로 실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키노라주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평했다. 물론 셀트리온은 글로벌 이상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환자 모집이 미국, 루마니아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하다가 환자 모집 난항으로 위기를 겪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그쵸?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확진자와 동승을 하고 목숨 걸고 직원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레키노라주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K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이었다. 이날 행사의 취지가. 하지만 셀트리오니즘의 분위기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세계적인 석학이 공식 행사에서 한국 K 블록버스터 임상의 롤모델로 셀트리온을 수차례 지목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했다. 셀트리온의 진짜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성공을 이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편안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